칫,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7살, 6살 연년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연년생 두 아들은 에너지도 크고 활동량도 많은데요. 활발하게 잘 노는 아이들이지만 때로 놀이를 할 때 너무 흥분돼서 행동이 격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구르고 달리고 추격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칠게 노는 탓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더러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활동성 있게 노는 건 좋지만 너무 기분과 행동이 오버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 모든 과정을 놀이라고 봐주어도 되는 건지 혹은 조금 침착한 마음으로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듣고 사실 제 주변에는 6살, 7살 아이들이 없어서 남자아이들 대부분이 뛰고 구르고 소리 지르며 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사연 속에 거친 놀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동인지 그려지시나요? 네, 아이들 보면요. 거칠게 구르고 하는 놀이를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아마 자기의 유년기를 떠올려 보면 그렇게 놀았던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R&T 플레이, 러프 앤 텀블 플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플레이 파이팅 이렇게 해서 놀이 싸움이다, 놀이 다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희 유아교육에서는 이것을 그냥 거친 놀이 혹은 거친 신체 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놀이는요, 2명 이상의 아이들이 공격적인 의도는 갖지 않고 그냥 놀이 파이팅을 하는 그런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요. 또 흥미로운 도전 과제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 범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어렸을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얼음땡 놀이, 또 씨름하기, 추격하기, 전쟁놀이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 형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요. 쫓아가거나 구르거나 손으로 혹은 발로 차거나 달아나기, 또 움켜잡기, 맞잡기, 붙잡기 이런 모든 넘치는 에너지를 쓰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이 유형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연 속의 어머님께서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의 행동이 조금 오버스럽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힘에 부치시죠. 6세, 7세경의 아이들은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놀이를 통해서 이 신체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과도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거친 이 신체적인 놀이가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아니고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놀이이고 또 친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하는 신체 놀이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친 놀이가 실제 보면 싸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의 기질인 경우에는요. 이런 거친 놀이를 꺼려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러한 놀이를 공포나 스트레스로 겪기도 하거든요. 또 이렇게 놀이를 하다 보면 실제 사고 외상을 입어서 위험이 좀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시고 또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거친 신체 놀이는요. 아이들 발달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척 혹은 싸우는 척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는 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즐겁고 긍정적인 사회적인 활동의 하나예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입을 내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을 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우려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창의를 발휘하고 결정하고 주도하는 즐겁고 비구조적인 놀이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많은 학자들, 그중에서도 놀이를 연구하는 블러턴 존스나 펠리그리니 같은 학자들께서 이런 유아기 또 초등학교 연령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거친 신체적인 놀이에 대한
생태적인 분석을 시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장난으로 찌르기라든가 때리기, 뛰기, 당기기, 밀치기, 발차기, 올라가기, 달리기 뭐 이런 모든 신체적인 작용과 또 웃음과 같은 행동까지 함께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옛말에 아이들은 놀면서 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친 놀이를 즐기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거친 놀이의 이득은요. 우리가 교육적인 가치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중보건과 환경연구에 관한 국제저널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교육적인 가치가 증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여아와 남아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각 발달 영역에 있어서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놀이를 통해서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더 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을 획득하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친 신체 놀이를 통해서 대근육의 움직임 또 다양한 그 손 사용 기술 그리고 균형 잡기 또 눈과 손의 협응 또 손과 발의 협응 이런 협응 능력들 그리고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주 전반적인 신체 발달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도 강화되고요. 민첩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신체 운동 능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 또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 통제력까지도 길러줄 수 있거든요. 신체 발달을 증진시켜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친구와 뒹굴고 당기고 하다 보면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협상하기라든가 차례 지키기, 친구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킨다든가 이런 사회 정서적인 기술을 연습하게 되죠. 또 친구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고요. 감정이입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친 놀이에 참여했던 아이들 70%가 넘게 놀이를 마친 후에도 계속 함께 놀이하고 있는 양상을 발견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많았음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거친 놀이를 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기분과 느낌들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 또 정서적인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로는요, 분노나 공격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됩니다. 또 까르르 웃고 떠들고 하면서 놀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요. 다른 친구에게도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해줍니다. 감정의 표현이나 조절 능력도 키워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인지 발달과의 연관성도 있다면서요. 놀이를 하는 동안에 놀이를 계획하겠죠? 또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친구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또 친구의 행동에 재빠르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사고력과 적응력이 길러질 겁니다. 뭐뭐 하는 척 하는 가상놀이를 하면서 창의적인 생각, 또 창의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촉진되고요. 또 친구와 함께 믿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언어적인 실마리도 읽게 됩니다. 또 여러 규칙을 이해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서로 좋은 기분들, 그리고 공정함, 그리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우정 또한 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우수한 아이로 인정하게 되고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도전을 극복하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마음 근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즘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데 연령에 따라서 이 거친 놀이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모든 유아기 아이들이 몸 전체를 사용해서 노는 놀이를 즐겨요. 1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그냥 대근육을 사용해서 탐색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2, 3세가 되면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춤을 추고 뛰어오르고 좀 위험하게 가구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행동도 하죠. 그러다 4, 5세가 되게 되면요. 신체를 사용하는 게임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남자아이에 대한 사연이었는데 이게 여자아이들에게도 비슷한 놀이 형태가 나타나나요? 네, 여자아이들도 거친 놀이를 굉장히 즐깁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의 신체적인 접촉보다는요, 그냥 자기 몸 전체를 사용하는 놀이. 우리가 이것을 빅바디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런 놀이에 더
치중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시작은 놀이였지만 나중에는 실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는요.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참여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을 그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생각해보게 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곁에서 놀이 환경을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거친 놀이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지켜보고 또 중재하는 어른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친 놀이에 개입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네, 놀이의 양상이 워낙 다양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딱 해라 이렇게 하나의 원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기준으로서 어머님들께서는 세이프 가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의 거친 놀이가 처음부터 친구를 때리고 밀치고 막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놀이처럼 진행되다가 공격적인 행동이 중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이 과정에 항상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바로 제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놀이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신사적인 건지, 차례를 왜 지켜야 하는지, 또 화내지 않고 놀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놀이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거친 놀이를 지원하는 어른의 역할은 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긍정적인 놀이 경험을 갖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즐겁고 그렇게 놀이하게 하려면 위험한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영역에서 우리가 뛰고 구르고 놀 수 있다 이렇게 그 공간을 지정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규칙을 같이 마련하자고 했는데 친구의 머리를 막대기로 때리면 안 되겠다든가 이런 식의 그 아이들이 생각한 규칙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할 때 그냥 놀아라 그리고 어머님이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과정을 지도 감독한다라는 차원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위치에서 함께 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험을 미리 방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 놀아라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시거나 심지어는 공간이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엌 일 하시면서 놀이터에서 놀게 하신다거나 실은 이것이 아이들의 그 권리에서 그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인데 실은 방임과 보호 태만의 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조치해 주시는 거 이것이 부모님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